4년 전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15대 2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확히 그 성적표를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광역단체장 16곳 중 민주당 11곳 이상, 국민의힘은 단 3곳, 대구, 경북, 그리고 간신히 찍힌 경남. 끝입니다. 보수의 안방이라던 부산이 넘어갔고 울산이 넘어갔습니다. 서울시장은 0.0몇 %포인트 차이까지 가는 초접전이었습니다. 오늘은 감정 빼고 팩트로만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무너졌을까요? 먼저 결과 정리입니다. 광역단체장 16곳 중 민주당이 11곳 이상을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3곳에 그쳤습니다. 경기도는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며 헌정 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했습니다. 부산은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를 꺾었고 울산도 김상욱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대구는 추경호 후보가 당선됐지만 보수의 심장대구가 막판까지 격전지로 분류됐다는 것 자체가 이변이었습니다. 경남은 박완수 후보가 김경수 후보를 상대로 신승했고 서울은 오세훈 대 정원호, 소수점 차이의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14곳은 민주당 10곳, 국민의힘 4곳, 원래 13곳이 민주당 의석이었으니 재보선만 보면 그나마 선전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지방권력 전체로 보면 명백한 참패입니다. 2022년에 15대 2가 2026년에 정확히 뒤집힌 겁니다. 첫 번째 패인, 내란 프레임을 끝까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관통한 단 하나의 프레임, 내란 심판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벌써 1년 반이 지난 일이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이재명 정부 심판을 외쳤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심판받아야 할 쪽이 심판을 외친다는 역설로 들렸다는 거죠. 민주당은 정확히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내란 종식과 정권 안정론을 동시에 내세웠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호조까지 더해지면서 임기 초반 특유의 견제 심리보다 지지 심리가 더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과거사를 정리하지 못한 정당은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이번 선거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자멸에 가까운 내부 혼란입니다. 선거 준비 단계부터 지도부 간 마찰, 공천 파동이 이어졌고 결국 파국 직전에 긴급 봉합 형태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빠르게 선대위를 꾸리고 공천을 끝내고 정책 공약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계파 갈등 수습에 시간을 다 써버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권자에게 보여준 건 비전이 아니라 싸움이었던 겁니다. 저당은 자기들끼리도 정리가 안 되는데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나? 이 질문에 답을 못한 거죠. 세 번째, 막판 보수 결집 전략의 실패입니다. 선거 막바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등판시키며 전통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TK와 경남, 즉 집토끼를 지키는 데 그쳤습니다. 부산과 울산까지 내준 건 결집 전략이 영남 전체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확장은커녕 수성도 버거운 상황. 중도층, 수도권, 2030 외연 확장 없이는 앞으로 어떤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이기기 어렵다는 게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네 번째, 이건 단발성 패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22대 총선, 21대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까지 전국 단위 주요 선거 연속 패배입니다. 선거에서 연달아지면 조직력이 무너지고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여론전에서 계속 밀리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번 선거는 그 악순환이 구조화됐다는 걸 보여준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행정부, 국회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까지 견제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공정하게 국민의힘이 건진 것도 짚겠습니다. 대구시장 추경호 당선, 경북 사수, 경남 신승, 재보선 14곳 중 4곳,
원래 13곳이 민주당 지역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석은 오히려 순증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초박빙. 수도권에서 보수 표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다만 이건 위안거리지 반등의 증거는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힘 앞에 놓인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지도부 책임론. 참패 직후부터 책임론, 후폭풍과 쇄신 방향을 둘러싼 경론이 불가피합니다. 둘째, 노선 투쟁. 계엄 탄핵과 절연하고 중도로 갈 것이냐, 전통 지지층 중심으로 더 결집할 것이냐, 이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셋째, 인물 문제. 다음 총선까지 당을 재건할 새 얼굴이 있느냐? 이번 선거는 현역 프리미엄으로도 못 막았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과거를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면 어떤 전략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이번 선거의 결론입니다. 정리합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의 참패는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내란 프레임을 못 벗어났고, 내부에서 싸웠고, 결집 카드는 낡았고, 연패는 구조화됐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게도 숙제는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떤 길을 가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제 평가의 시계는 온전히 여당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분석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